안녕하십니까. 차고 보겠습니다. 차고는 의사표가 불일치하는 걸 표제가 모르는 거죠. 자, 일단은 유효하죠. 표시한 대로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 부분의 차고에 해당이 되고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죠. 판례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중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구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몇 가지 지문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10번에 1번은 지문이 좀 까다로워요.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의에 동의했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차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차고자의 이게 기가 조금 가격 등장이 해야 되는데 이건가? 차고자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자, 의사가 뭐예요? 지인의죠. 그런데 상대방이 차고자의 지인에 동의했다는 건 을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즉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자연적 해석이 적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오표시 무해 원칙. 즉 표시는 고려하지 않죠. 또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요, 의사만 고려, 표시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차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차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에요? 차고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2번 법률의 차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고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걸 계산해서 양도인한테 줬는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됐어요. 그럼 각과 그럼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의 차고가 되는 거죠. 첫째, 장차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부과될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렇게 불러요. 차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세액을 차고했잖아요. 왜? 세법을 잘 몰라서. 법률상. 세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산을 잘못했죠. 계산 차고. 그 결과 둘 다 차고했죠. 쌍방 차고. 법률 차고, 계산 차고, 쌍방 차고. 다 차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차고 일반화시키면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차고 됩니다. 그리고 법률차고, 계산차고, 쌍방차고 다 중요부분의 차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번은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인데 그걸 모르고 샀어요. 내가 산 땅이 농지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하천 무제고는 목적물 성질에 관한 차고,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차고가 돼요. 목적물의 성질이나 예를 들어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차고는 중요물의 차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물의 차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부분 아닌 거 암기하세요. 시가차고, 면적차고, 소유자차고, 가압류 등기 원인물. 적어도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중요부분이 아닌 거. 동계차고도 기억하셔야 되죠. 법률 해결하게 된 이유의 차고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차고가 아니지요. 다만 그 동기가 상대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유발된 경우, 이때는 차고가 될 수 있고요. 특히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에는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되죠.
더 나아가서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짭짭합니다.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4번까지, 5번까지 봤나요? 3번까지 봤는데. 3번? 4번, 5번이 어디 있나? 있군요. 제가 찾을 못했네. 자,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의 지번에 관한 착각을 일으켜 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표시.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효잖아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차고 취소할 수 없지.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잘못 설명에 따라 착오에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인 공무원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착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1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시절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 이게 뭐죠? 동기. 예를 들어서 공장 지려고. 그런데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동기의 착오. 그죠? 전형적인 동기의 착오. 2번 감유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 무효 이미 밝혀졌어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되죠. 3번은 동기의 착오인데 유발된 동기의 착오. 착오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유발된 경우에는요. 설령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되고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해요.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할 때 확인받은 사항들을 스스로 확인해야죠. 만약에 확인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말이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가 되죠. 5번 아주 중요하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미 그 적법하게 해제가 되는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다죠. 아주 중요해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12번 차고 취소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차고 취소권 배제 약정은 유효합니다. 차고 취소권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따라서 각과의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설령 차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2번 건물과 땅을 현상대로 매수했는데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분이 부족. 이거 뭐야? 중요 부분 아니죠. 3번은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 해서요. 서명 날인의 착오. 엉뚱한 서류에 도장 찍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대 보증 계약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도장 찍을 때 의사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 그죠? 근데 어디다 표시한 거야? 연대 보증.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무일치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착오가 뭐예요? 표시상 착오죠. 표시상 착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망이 있었다. 그럼 사기 취소할 수 있냐? 안 되죠. 사기 취소하려면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건 어찌됐건 의사 표시는 불일치하니까 사기 취소는 안 되고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다. 합쳐서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는 착오 취소만 가능하고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이용했어요.
갑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착오가 있는데 을이 갑이 착오한 걸 알면서 이용했어요. 그럼 갑은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잘 나오는 질문. 5번. 또 나왔네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죠. 13번 1번 또 나왔네요. 매매계약이 적법 해지된 후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2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요. 상대방한테 손해가 생기겠죠.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된다. 손해배상 책임 없다. 착오한 것과 취소한 건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왜? 109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자가 중요분에 착오가 빠졌다는 사실, 그걸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실 다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3번은 중요분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표의자의 경제적 불이익이죠. 따라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럼 중요분이 아니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없다. 4번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표의자에게. 하지만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어요. 따라서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취소할 수 있다. 5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는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둘로 나눠야 되죠.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거 누가 증명해요? 착오자. 즉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 법률 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반면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건 누가 증명해라?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됩니다. 자, 5번은 중요 부분이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누가 증명해야 돼요? 상대방. 상대방은 누구예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즉 법령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죠. 의사표시, 즉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취소하려는 착오자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니까 중대한 과실 요구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이렇게 되겠죠. 14번의 기업.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죠.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매수인이 모르고 샀어요. 그러면 하자가 있는 걸 없다고 착오하고 샀으니까 착오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민법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선의 무과시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도 성립하고 착오 취소도 할 수 있을 때 우리 대법원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경과실로 착오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민법에서는 109조에서 경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법에서 할 수 있다. 그럼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죠.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이거 또 나왔어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가치가 있지만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또 나왔네요.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획을 하지 않고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15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세 가지죠. 비진이 허위표시 착오. 자, 1번은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이라고. 이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누굴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파산 채권자 전원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이라면 파산 관계인도 선이죠.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이에요. 파산 관계인이 악이죠. 2번 비진의 표시는 원칙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상대방이 표시한 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나왔어요. 취소할 수 있다가 무효죠. 3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착오가 아니라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되죠. 착오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고 알고 있었던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는 거고요. 상대방과 통정이 있냐 없냐는 허위 표시와 구별이죠. 4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5번 매주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어요. 매주는 차고 취소할 수 있다니까 매수인의 취소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않는다. 16번 취소 원인이라고 하는데 취소 원인은 뭐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재착 사강. 1번 104조 허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죠. 2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151조랑 강행법 위반 무효고요. 4번 사기니까 취소할 수 있죠. 4번이 답이죠. 5번 원시적 불능 무효죠. 17번 사기 표의자가 제3자 사기로 의사를 표시했어요. 갑이 상대방 을과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 을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어요. 110조 2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상대방이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알지 못한 선이죠. 합치면 선이 무과실이죠.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이번 사기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다, 아니지요.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3번) 제3자의 기망으로 어디에 서명날이 난다고 생각해요? 신원보증, 이게 의사죠. 근데 어디에다 서명했어요? 연대보증, 이게 표시죠.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표시상 착오죠. 따라서 아무리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 취소는 안 되죠. 즉 사기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110조 적용하지 말고 109조만 가지고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109조만 적용해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 못한다. 이런 뜻이죠. 4번은 시가를 속인 건 위법한 기망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해야 되는데 시가를 속인 건 위법이 아니라는 게 판례죠. 5번이 답이겠네요. 갑의 대린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이사를 표시한 병이라고 돼 있죠. 병.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지우개. 각 본인이 있고요. 을 대리인이 있고요. 병과 계약을 합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근데 이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죠.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본인의 사기 강박하고 동일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 병은요.
상대방 갑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번 갑이 대리인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저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10조 2항과 관련해서 예외가 되는 거죠. 자, 위법성 다시 한번 봅니다. 상가 건물 시 수입, 확정 수입 보장 광고 위법 아니죠. 시가 속인 거 위법 아니죠. 반면에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위법이죠. 공동묘지 조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한 경우 침묵, 부작위한 위법한 기망이 되죠. 강박에서는 무효가 되는 경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가 파탄되면 뭐라고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18번 1.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지 의무 있잖아요. 알려줘야지.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았다. 부합이 이건 침묵의 위법한 기망. 있죠.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해가 인정되었을 때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지.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소과장된 광고. 이거 위법이 아니죠. 3번 틀렸고요. 4번 제3자의 사기라고 돼 있죠. 우리 110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갑이 상대방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3자가 사기쳤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죠. 110조 2항 옳은 질문이죠. 5번 옳은 질문입니다. 5번은 4번은 그렇고 5번은 대리인의 기망이라고 그러죠. 대리인의 기망은 누구의 기망하고 똑같다?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으니까. 본인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으니까. 본인이 선의 또는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질문이죠. 19번 답은 A의 기망행위로 을과 계약을 했습니다. 답은 을과 계약을 했는데요. A가 기망했어요. 대원칙이 뭐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갑이 사기 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죠. 그죠? 2번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A의 기망은 을의 기망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설령 을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요. 3번 갑이 기망자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취소해야 돼요? 아니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판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다. 4번 을이 건물 하자에 관해서 선이 무과실이고요. 갑이 하자를 속였어요. 그럼 뭐예요? 하자 잘못 책임과 사기 취소가 병존하겠죠. 따라서 4번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번 을이 벽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갑이 을과 계약을 취소했을 때 그 효과를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성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지. 20번 강박에서 증여했어요. 비진이 표시도 아니다? 아니죠. 여기에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 이게 비진이에요. 이거 비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비진이라 할 수는 없다. 또 2번 법률의 성립까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그죠? 결국 이 두 가지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비진이 표시도 아니고 반사회 질서행위도 아니죠. 3번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어떻대요? 탈되어 있대요. 그럼 뭐라고요? 무효죠. 취소가 아니라 무효죠. 5번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그 해악의 것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부정. 그 해악의 고지가 수단이 위법해. 이럴 때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자, 5번 틀렸죠? 위법성이 인정된다. 위법성이 인정된다. 21번 소송행위니까 사기강박 적용 안 되고요. 안 되니 취소할 수 없다죠. 소송행위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 행위입니다. 2번 대리인 기망은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으니까요. 설령 본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3번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탈되었다고 믿습니다. 무시했죠. 4번은 시가를 속였죠. 위법한 기망이 아니죠.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했을 때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죠. 그게 뭐야? 불법행위 책임이죠.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죠. 모르는 증시. 22번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어떻다고요? 유효죠. 2번 조문이죠.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기죠. 즉 의사표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번은 111조 이상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생기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죠. 111조 1항과 2항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112조는 뭐예요? 의사표시를 받은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표의자는 대항 못하죠.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고요.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도달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죠.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무시상달할 수 있죠. 기본이죠. 23번 111조 이항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은 수령 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령 거절만 보시면 안 되고요.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없다. 그럼 도달이죠. 도달이 뭐예요?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뭐예요? 도달한 때죠.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 도달 언제 효력이 생겨요?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때 그때 효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4번 내용증명이네요.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반송이 안 됩니다. 도달이죠. 뭐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통상의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볼 수는 없습니다. 4번 피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즉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요. 틀렸죠.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어요. 그럼 도달이죠. 거기다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어요. 역시 도달이죠. 24번 갑은 을과측이란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했습니다. 발송하고 갑이 죽어도 그 의사표시는 영향이 없지요. 을이 해제 의사표시를 알아야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가 도달이죠. 알아야 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혈이 생기죠. 자, 내용증명이 도달했어요. 도달 후에는 원칙적으로 뭘 못해요? 처리할 수 없지요.
철회라는 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긴 후에는 도달 후에는 즉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내용 증명이 반송 안 됐으니까 도달로 봐야 될 것이고 5번 갑의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아까 112조는 어때요? 상대방 을이 자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한 때니까 바꿔 말하면 을이 받은 때죠. 받은 때 제한 능력자야 되는데 을이 받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잖아요. 따라서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틀린 정리되겠죠. 여기까지. 비정상대로 의사표시 4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조금 앞에서 봤던 목적 요건보다는 조금 지문들이 까다로운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암기해 주시면 역시 늘 반복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자주 출제되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